제가 일상성에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말을 들었기도 하고. 대학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대학원을 가지 말라고 하던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관광이벤트 전공 21학번 박희정입니다.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미디어 광고학부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학부 경제학부 22학번 강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학번 정서원입니다. 일단 궁금했던 거는 관광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다. 저는 학교에서 여행을 가는 건 없고 실제로 저도 아직 22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여행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 학과를 간 것도 아니고 가서 여행을 그렇게 크게 배우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저희처럼 관광 이벤트 말고 관광학과 이런 곳이 더 여행을 많이 배우지 저희는 여행 관련된 분야인 거지 여행을 배운 학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디어 전공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장래 희망이 약간 유튜브 편집자를 하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인스타 릴스도 유행이고 유튜브 쇼츠 이런 게 유행이니까 그런 거 많이 찍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진짜 인싸 학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릴스를 찍고 있고 쇼츠를 막 찍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다 같이 이제 편집을 피한다? 누구나 이제 찍고는 싶어 하는데 약간 편집은 피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고고 미술학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루브르 박물관 같은데 약간 박물관 같은 데서 큐레이팅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글로 가지 않을까? 실제로 그럴까요? 아무래도 확실히 학예 연구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는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사실 특목고 외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 학과를 알게 된 게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알게 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특목고 친구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경기도라던가 지방권의 일반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그리고 저 주변에 보면은 한 10명 중에 4명이 일반고 출신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학번이 될수록 일반고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관광 이벤트는 어떤 학과이냐면 저희는 이제 기업 이벤트, 비즈니스 이벤트, 그리고 공연 이벤트, 축제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을 관리하고 기획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비즈니스 이벤트에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기업 회의, 컨벤션 이벤트, 그리고 호상 관광 인센티브 이벤트랑 마지막으로 전시 박람회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기획하는 방법을 이제 팀플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 광고 학부는 저희가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게 광고가 조금 섞여 있는데 그 안에 그래서 전공이 2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미디어 전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광고 홍보학 전공인데 저는 미디어 전공으로서 이제 다른 학교들에 있는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혹은 미디어 학부 같은 그런 학교들이랑 똑같이 이제 과목들을 배우는데 일단 미디어 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유튜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뉴스나 이런 고전적인 미디어들도 배우고 생각보다 이론 중심으로 되게 많이 배워서 실습적인 것보다는 이론 중심적인 과목들이 많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 상당히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더우드 학부를 조금 설명을 하려면은 단과들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 국제대학교라고 해가지고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에서 UIC라고 저희끼리 짧게 부르는데 이 단과대에 속해 있는 학부 중에 하나입니다. 학부는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속한 언더우드 학부 해가지고 언더우드 디비전에서 UD라고 짧게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스라고 해가지고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해서 이런 학부가 있고 마지막으로 융합과학공학부 ISED가 있습니다. U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학문을 공부하는 학부이고 세부적으로 전공들이 이콘 해가지고 경제학과, PSIR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국제학과라고 해가지고 IS, CLC라고 해가지고 비교문학과 문학, 그리고 LSBT라고 해가지고 생명과학과 공학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 전공으로 경제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학과를 아무래도 많이
전공을 하는 편이고요. 다른 두 학부도 마찬가지지만 학점 제한도 없고 세부 학과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학점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전공 무엇이든 다 디클레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을 이제 국제대학교다 보니까 영어로 진행한다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미술사학과는 고고학과, 미술사 두 개의 학문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보통 이제 1학년에 학교에 들어와서 전공 탐색을 하게 되고 2학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서 세부 전공하는 방식으로 전공을 듣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고학을 세부 전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고학과 미술사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1차적 연구 대상이 인류가 남긴 유형적인 유산이라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고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적과 유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미술품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떻게 고고학과 미술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또한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관광 이벤트 학과 졸업 후 진로는 대부분 이제 웨딩 플래너랑 파티 플래너 그리고 축제나 공연 기획자를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바로는 문화재단으로 취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반 회사도 당연히 계시고 이제 보통은 많이는 이벤트 회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소수긴 하지만 관공서에 취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구기관으로 계속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는 이제 아무래도 K-팝이 유행이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취직을 희망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미디어랑 광고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디어를 보통 졸업하고 나면은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방송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아는 뭐 KBS나 SBS나 MBC 같은 지상파 방송국을 이제 취업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케이블 방송국 같은 데도 많이 취업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취업을 하는 곳이 좀 제작사인 것 같아요. 저희 미디어에서 영화과를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제작사 같은 곳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라든지 혹은 기획사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저희 학교는 선배들이 대학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대학원을 가지 말라고 하던데 그래서 대학원도 많이 진학을 하시고 또 이제 공공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많이 취업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부의 목표가 다양한 교양 지식에 대해서 폭넓게 식견을 넓히는 것이 저희 학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학교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인재를 기르기보다는 글로벌한 시대에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 학부의 목표인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좀 다양한 전공이라던가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 경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 보면은 로스쿨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국제 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친구, 언론사에 취직하고자 하는 친구, PR 쪽에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디자인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소프트웨어나 그런 쪽인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회 진출한 선배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계속 로드맵을 닦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마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이제 사회 속에 나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좀 더 학문을 이어가는 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전공에 대해서 수학하고 또한 연구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학계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미술관하고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화산업 분야에 진출하여서 기자나 PD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 밖에도 다양한 진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고등학교 3년 내내 수시를 챙기는 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정시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늦게 깨달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를 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수시 챙기셔서 웬만하면 수시로 가시는 게 정말 쉽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시는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 수시도 많지만 정시도 이제 과목 여러 개 챙겨야 되고 약간 한 번 모의고사 잘 나와도 다음 모의고사 잘 안 나오면은 되게 엄청
갈리거든요, 희비가. 그리고 이제 수능은 아무래도 건강 관리도 중요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웬만하면 수시를 열심히 처음부터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학종이 챙길 게 정말 많잖아요. 내신도 챙겨야 되고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정말 챙길 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특성화고 출신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한 그리고 비슷한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 계열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꽤 많이 해봤었고요. 좀 외부적으로도 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면서 내가 이 학과랑 맞는지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되게 다양한 방송사들도 견학을 가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학종이니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진짜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 또 열심히 노력했던 건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미디어라고 해서 무조건 영상 관련된 활동만 하는 거는 아니라 약간 토론과 같은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서 토론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언더우드 학부는 이제 다르게 특기자 전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불리지만 학종에 좀 더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특기자 전형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이제 내신이라던가 생기부를 훨씬 더 위주로 보는 학과이기도 하고 다른 특기자 전형과 달리 토익이나 탭스, 토플 같은 그런 공인 인증 시험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기자 전형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금 자소서가 폐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는 영어 자소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2차에서 면접을 보는데 영어 면접을 봐요. 그래가지고 요게 조금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특기자 전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영어가 수능 영어만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온다 하면은 그렇게 준비하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제 UD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영어 면접이긴 하지만 사실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생활과 윤리랑 대부분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영어 단어를 찾아보고 말하는 연습 혼자 하면서 어렵지 않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시 이제 학종으로 대학을 간 케이스인데요. 1차 서류로 하여서 이제 생기부를 보게 되고 이제 2차는 면접으로 하여서 재심원 면접을 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1차 서류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이제 성적하고 또 비교과 영역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성적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과 교과 영역에서 내가 이 학과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재심원 면접이라고 하여서 생기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면접이 아니라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어진 재심원을 보고 일정 기간 동안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구두로 면접을 보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유창성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유창성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말을 들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당 전형에서 중요한 것이 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제시문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시문 중에서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것 같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 이벤트 전공 21학번 박희정,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 2학번 장민석 언더우드 학부 22학번 강민석, 보고미술사학과 22학번 정사원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같이 와. 와. 안녕. 그러면은 관광 이벤트 과잖아요. 그러면 약간 웨딩 관련된 일도 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관광 이벤트 학과는 프로포즈를 잘하나요? 아니, 저도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할 것 같습니다. 해리슨 포드를 정말 좋아해서 팬으로서는 정말 좋아하는 분이지만 보고 미술사학과 학생으로서 인디아나 존스는 도전입니다. 약간 중간중간 장면에서 어떻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